히든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을 받고 있죠. 그러면서 또 돌파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최대 5,000원까지 볼 수 있지만은 4,500원대 부분이 다음 저항 라인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과정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9월 10일 두 번째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종목은 아머레퍼시픽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규제가 상당 핫한 이슈로 지금 증시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단을 해보고요.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되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머레퍼시픽 화면 보시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중국에서 일단은 빅테크 기업들, 빅테크라기보다는 어떤 그 미래 4차 산업 기업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를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모바일 게임에서 이제는 엔터, 팬덤 규제까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문예 프로그램 관계자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이런 얘기 나면서 여성적 외모를 가진 남자 아이돌의 활동 금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이즈원 출신 장원영의 중국 팬클럽 계정 등 한국 연예인 팬클럽 계정 21개를 30일 정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내에서 팬덤 규제를 하게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 쪽도 그렇고 지금 이 규제에 대한 부분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왜 중국을 닮아간지 모르겠어요. 어저께는 제가 네이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었죠. 어쨌든 일단은 이게 사드 이슈 때와 상당히 좀 유사하게 좀 그 시장에서 다르고 있고, 사드 이슈를 가지고 내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중국 규제가 이게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의 길들이기,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안보 문제를 걸고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제재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안보 문제 때문에, 안보라는 문제로 인해서 부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규제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엔터 관련주도 하락을 하고 있고,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하락을 하고 있고, 근데 이 화장품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 인기 연예인들의 인기 영합한 마케팅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팬덤 규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광군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광군제에서 이제 마케팅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최근에 아머레퍼시픽 같은 경우 이니시프리의 이 저가 화장품 모델 매출이 상당히 많이 급감하고 있고, 설화수 같은 고급 화장품 같은 경우도 중국 내에서 그렇게 크게 발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다 안 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글로벌 전반적으로는 지금 화장품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탑10 10개 업체들이 중국 화장품 매출의 43%를 현재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급 화장품 시장은 또 화랑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머리퍼시픽은 중국 내에서 고급 화장품도 그렇고 저가 화장품도 그렇고 지금 설 자리를 조금 잃어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지금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출보다는 온라인 매출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인데,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온라인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뭐 잘 해나가고 있다 뭐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라인 매출이 얼마 정도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한 수치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아머리퍼시픽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의구심이 커진 상황 속에서 중국 이슈가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아머리퍼시픽에 대한 주가는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아머리퍼시픽뿐만 아니라 화장품 전반적으로 지금 투자 심리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기업 분석이라든지 업황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어찌 보면 군중 심리, 아머리퍼시픽이 제재를 받게 되면서 다른 화장품도 안 좋게 될 거야라는 그런 두려움, 이런 부분들로 접근을 해야지 아머리퍼시픽에 대한 화장품 전반적인 하락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 매출을 무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유럽이라든지 북미라든지 남미라든지 이쪽으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건설주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화장품도 가지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건설주의 그 장점이자 단점이 중동 매출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아시아라든지 북미 쪽으로 넓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중동을 커버할 만큼 매출이 발생이 안 되죠.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매출을 커버할 만큼의 남미라든지 북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매출이 발생돼야 되는데 그쪽을 다 덮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중국 매출이 뭐 60% 의존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중국을 30% 정도 낮추고 북미 쪽으로 뭐 30%, 우리나라 쪽으로 뭐 30% 이런 식으로 좀 바꿔야 되겠죠? 그래야 아마 중국 리스크가 발생이 돼도 다른 쪽에서 조금은 커버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장품 업종은 뭐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규제가 단기간에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안보 문제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칼을 들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 안보가 무슨 얘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얘기를 지금 풀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애초에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들어간 이유가 안보 문제였어요. 그러면서 중국 기업들의 길들이기가 들어갔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아마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연말까지는 이 이슈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영향력은 떨어지겠지만은 결코 100% 깔끔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전제를 깔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마스크가 진행되게 되면서 색조 화장품이라든지 온라인 플랫폼 쪽으로, 그러니까 이커머스 플랫폼 쪽으로 가는 어떤 차별화가 발생되지 않는다라면은 아무래도 화장품 업종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감히 가격에 대한 절제를 한번 해보게 된다라면은 다시 10만 원대 부분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16만 원대를 이제 지킨다라고도,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라면은 지킨다라고도 장담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화장품 업종은 당분간은 안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 하고 히든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쨌든 전반적으로 추세가 돌아서주고 있다는 부분들, 이 히든 종목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241선이 지지라인이에요. 2018년까지. 그런데 저항, 그리고 2020년 와서 회복을 시키고 2,500원까지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딱 이전 저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또 3,600원 부근은 일봉상 봤을 때 이렇게 또 이전에 지지 라인이었다라는 거죠. 지지 라인. 자,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참 상당히 정직하게 가고 있어요. 자, 2,500원, 3,600원. 그러면은 이 3,600원이 돌파가 되면은 또 당연히 4,500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전에 지지 라인 이탈하고 난 다음에는 저항. 그리고 돌파가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전에 저항 라인 3,600원. 또 저항을 받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일봉상 또 돌파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최대 5,000원까지 볼 수 있지만은 이 선을 한번 그어보게 된다면 4,500원대 부근이 다음 저항 라인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은 4,500원이 목표 주가 라인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PCB 기업인데 최근에 그 반도체 PCB 쪽이 풍기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FPCB 쪽을 상당히 많이 접고 있어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카메라형 FPCB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이쪽을 좀 많이 줄이고 반도체 PCB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을 했습니다. 반도체 PCB 쪽으로 증설을 해가지고 그쪽을 거의 전향적으로 가고 있고, 디스플레이용 그 FPC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기, LG노텍이 있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까지만 합니다. FPCB 사업을. LG노텍 같은 경우는 아예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목표 주가 4,500원까지 가는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